우리에게 미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미술이 인간과 사회에 주는 역할이 정말 있는 걸까요? 네, 사실 미술은 인류의 탄생 때부터 어떤 특정 역할을 가지고 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시각적 대화나 단순한 기록으로 시작했지만 중세로 이어지며 전쟁이나 혁명 같은 특정 사건, 사고를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자신을 과시하는 데 미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종교의 믿음에 대한 고귀함을 설파하려고 사용되기도 하죠. 지금보다 더 단순한 사회였던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 들어오면서 사회는 무척이나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복잡한 사회에서 미술의 역할도 자연스레 복잡해졌죠. 그런데 현대 미술은 과거의 전통 미술과는 좀 더 다른 역할들이 부여되게 되는데요. 바로 단순한 기록이나 과시만이 아닌 우리가 사는 복잡한 사회에서 인간만이 지닌 고유의 능력인 실험과 도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폭로와 제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인류의 발전과 진화에 대한 역할에 기여하려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여가 아닌 혼란만 줄 수도 있죠. 결국 우리는 현대 미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쌍심지를 끼고 불평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현대 미술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미술이 왜 중요한 걸까요? 최근 미국의 예술 및 예술 교육 전문 단체인 컬티베이트에서 왜 현대미술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몇 가지 중요한 이유와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대원쌤이 그들이 던진 이유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티베이트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현대미술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새롭고 도전적인 관점과 아이디어를 제공한다입니다. 현대미술은 우리가 좋은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특권이자 능력인 생각이라는 능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주장인 거죠. 결국 미술이 지닌 특성상 현대미술은 현재의 사건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참 중요한데요. 고정관념의 탈피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창의성 고취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이기도 하죠. 현대미술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전통적인 미술은 노동집약적 기법 위주의 기능인을 양성한다면 현대미술의 창의성은 끊임없이 창의적인 연구와 산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호불호가 극히 많은 논란성 작가나 작품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현대미술의 중심은 발전지향적 창의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표현 장려에도 큰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컬티베이트에 따르면 현대미술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지금까지의 현대미술사들을 들여다보면 아주 느린 속도이지만 사회의 생각을 앞으로 끌고 가는 듯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비폭력적으로 표현하고 대중과 소통을 하기 때문이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미술은 소외된 목소리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토론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치적 문제에 관련해 직접적인 투쟁이나 갈등 조장이 아닌 순화된 메시지 전달과 대화의 창구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교육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본 시점에서는 현대미술은 창의적이며 발전적인 교육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현대 미술은 사람들에게 주변 세계와 그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반응하는지에 대해 교육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 암기식이나 도제식 교육이 아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열린 교육의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합니다. 전통적인 정물화, 풍경화 또는 인물화가 아닌 현대사회의 여러 다양한 현상을 현대미술은 작가의 표현을 통해 우리가 창조해낸 사회를 반영을 하고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방식과 미디어의 활용 능력을 장려함으로 시각적으로 자극적 표현의 효과가 발전적입니다. 현대미술은 시각적으로 자극적이고 즐거울 수 있죠. 그리고 이 미술은 회화, 조각, 공연 예술, 디지털 아트, 비디오 설치 등 다양한 매체와 스타일을 포함하는 다양한 장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현대미술의 중요한 역할과 영향에 대한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현대미술이란 동시대 미술을 포함하며 추상미술의 일부분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논란의 미술은 현대미술의 역할에서 배제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에 관한 직접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죠. 예를 들어 미국 여성화가 카라 워커의 실루엣 설치 작품은요, 사회적 문제인 차별에 대한 심각하면서도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단 비폭력적으로 서사적인 방법으로 부드러운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합니다. 노예제도의 역사와 그것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탐구합니다. 여기서 그녀의 작업은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한 대화의 공간을 만들고 미국 노예제도가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대중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앞에서도 짧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미술은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예술은 항상 그것이 창조된 사회를 반영해 왔으며 현대미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회를 반영을 하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960년대와 70년대의 페미니즘 예술운동은 사회의 가부장적인 구조에 도전하고 여성 예술가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가 성별과 정체성을 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미래 세대의 여성 예술가를 위한 길을 열어줬죠. 그리고 대중은 이에 대해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며 사회적인 변화에 동참했던 사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현대미술의 또 다른 중요한 공헌은 영감을 주고 교육하는 능력이죠. 예술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인식에 도전하며 상상력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대미술은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도록 장려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중국의 현대화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은 예술과 행동주의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대해 도전장을 냅니다.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아이 웨이웨이의 사례는 현대미술이 어떻게 교육과 영감을 주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설치미술 사례로는 중국의 한나라 시대의 도자기를 부셔버려 당시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퍼포먼스 사진이 있는데요. 1995년작 한나라 항아리를 떨어뜨리다라는 3장의 대형 사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유명해진 이유는 고정관념의 파괴와 당시 중국 공산정부의 대중에 대한 모순을 비난하는 이유로 더욱 유명해진 작품입니다. 작가는 수천 년이 된 귀한 골동품을 파괴한 행동은 오히려 파괴가 아니고 이 도자기를 만들었던 과거의 도예가와 현대의 자신과의 협업이라는 신박한 이론을 주장하며 수천 년이 지나면서 얻은 가치보다 오히려 자신이 파괴한 그 상황에서 그 행동 자체를 촬영한 사진이 지니는 예술적 가치가 훨씬 더 커지며 과거의 파괴를 통한 현대의 재창조라는 의미를 만들었다고 평가받습니다. 또 한 가지 핵심적인 미술 작품을 통해 공산정부의 허구를 직접적으로 꼬집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중국 모택동 정권의 가식과 허구를 전 세계의 예술로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아이 웨이웨이는 내 작품은 모택동의 공산주의 정권이 나라의 인재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모택동이 인민들에게 말했던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의 분노에 대응했습니다. 라는 일례를 말하며 공산 정권의 악마 같은 행위에 대해 분개하며
이를 세상의 예술적인 해석으로 알리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여준 모택동의 유명한 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작가들은 분명히 또 다른 역효과에 대비할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인데요. 아이웨이웨이의 이런 개념주의적 현대 미술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는 논란을 제기하기도 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새로운 개념의 미술을 개발한 작가의 작품이 자신이 내세운 신개념에 의해 또 다른 사람에게 무참히 박살나는 것을 보며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에이즈에 대한 키스 헤링의 투쟁과 계몽 사례입니다. 헤링은 인기 있던 팝 아티스트였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였던 에이즈에 감염되었는데요. 당시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대중들의 인식으로 동성연애자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받고 차별받는 부분을 헤링은 그의 작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작품을 통해 동성연애자들이 에이즈의 숙주라는 잘못된 사회 인식에서 에이즈 감염자와 싸우지 말고 에이즈 병 그 자체와 싸워 병을 이기자는 그의 외침을 그림으로 그리며 앞장섰던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미술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대화를 만들고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며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교육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도록 격려를 하죠. 예술가이자 작가인 존 버거가 말했듯이 예술은 기억하는 방식이자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현대미술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부 논란이 있는 현대미술의 개념주의, 추상미술까지 이런 현대미술의 순기능에 대해 포함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큰 의구심을 주고요. 심지어 격한 반대를 느끼게 하며 절대 현대미술이 가진 대중적 소통 기능을 오히려 막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별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우리가 현대미술이 어렵다,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지금까지 현대미술을 접하면서 현대미술의 중요한 역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면 오늘 방송을 통해 현대미술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까지 안녕!